볼치입니다. 154쪽에 1번이고요. 이거 요약문 채우는 거죠. 이런 요약문 완성은 제일 먼저 요약문을 보고 푸세요. 왜냐하면 이 요약문에도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풀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문은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의 처음과 끝을 보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보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1번 요약문부터입니다.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if the capuchin monkey realizes the A in reverse 여기까지. 만약에 카푸친 원숭이가 여러분 요거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멍키입니다. 멍키. 그냥 원숭이로 가시면 돼요. 원숭이가 보상으로 A를 깨닫는다면 compared to another monkey 또 다른 원숭이에 비교해서요. She will blank her reward 그 원숭이는 자기의 보상을 B할 거래요. To express feelings about the treatment 그 간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Despite 몸에도 불구하고 getting exactly the same rewards as before 이전과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숭이가 보상에서 A를 깨닫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보상을 B한대요.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죠. 자, 이제 이 A와 B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여러분 여기 제가 선지 걸러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베너핏은 2개 있고요. 이니퀄리티 2개 있죠. 그러면 하나만 있는 어번던스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일단 제쳐두고요. B에서는 다 다른 걸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자, 잘 모르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잘 풀진 못하겠고요. 네, 본문을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 요약 문제가 잘하면 이 요약문만 가지고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자 그랬죠? 자, 봅니다. 카푸친스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요약문 통해서 얘네들이 원숭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여기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네요. New World Monkeys that live in large social groups. 커다란 사회적인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신세계의 원숭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 원숭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Where in captivity trade with people all day long. 잡히면요. in captivity가 포획된 상태로 이거잖아요. 그 인간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인간과 하루 종일 거래를 한대요. Especially if food is involved. 특히 음식과 관련돼서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Furthermore. 더욱이 앞에 있는 거에 하나 더 추가한 거죠. She's not willing to abandon all gains. 그녀는 모든 획득물을 기꺼이 버릴 겁니다. The cucumbers themselves, 그 오이 자체, 그러니까 오이가 자기들이 얻는 거였나 보네요. To communicate her displeasure to the experimenter, 실험자에게 자신의 불쾌함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요겁니다, 요거. 버렸습니다, 버렸어. 그럼 요 내용이 B에 뭐예요? 자기 보상을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럼 버린다란 보기가 B밖에 없네요. 답은 4번이네.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네. 여러분 이렇게 풀린다니까요. 네, B만 알면 되잖아요. 예. 자, 그래도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 추천드리지만 수업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나머지 부분을 보고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문제 확신이 있으면 그냥 답을 택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안 읽은 대로 보고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 give this rock and you give me a treat to it. 내가 당신에게 이 돌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먹을 거리를 주세요. treat가 간식 정도 되니까 a treat to eat 하면 먹을 간식 이렇게 되네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I give you부터 이까지는요. 위에 나와 있는 요 trade를 가리키는 거죠. trade.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If you put two monkeys in cages next to each other, 만약 당신이 두 마리의 원숭이를 그 케이지가 장이잖아. 세 장은 아니고 가둬두는 우리죠, 우리 안에 서로의 옆에 나란히 둔다면 and offer them both slices of cucumber for the rocks they already have. 그리고 오이 두 조각을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바위에 대해서 건네준다면 they will happily eat the cucumbers. 그들은 행복하게 오이를 먹을 거예요. If however 이제 다른 상황이 나오는 거죠. however를 통해서 알 수 있고 you give one monkey grapes instead. 대신 당신이 한 원숭이에게 포도를 주고요. Grapes being universally preferred to cucumbers. 이 포도는요. 빙 이하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오이보다도 보편적으로 더 선호가 되는 포도네요. 여러분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분사죠. 뭐뭐 하는 이유와 빙 PP로 되어 있으니까 뭐뭐 되어지는 이렇게 되네요. 뭐뭐 되어지는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prefer to는 prefer A to B는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잖아요.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그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prefer to는 뭐뭐보다 더 선호되는 이렇게 되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좀 알아보기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prefer to 하면은 뭐뭐보다 더 선호되는 뭐뭐보다 더 선호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해석으로 가면요. 원숭이가 더 좋아하는 포도를 준대요. 한 원숭이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the monkey that is still receiving cucumbers 여전히 오이를 받고 있는 원숭이가 will begin to throw them back at the experimenter. 실험하는 사람에게 그 오이를 던져버릴 거래요. Even though she is still getting paid the same amount. 비록 그 원숭이가 똑같은 양을 여전히 받는다 하더라도 for a effort of sourcing rock. source는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으다. 근데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동명사가 나온 거죠. 바위를 모으는 것에 대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똑같은 양을 지불받는다 할지라도 and so a particular situation has not changed. 그래서 그녀의 특정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the comparison to another 또 다른 원숭이와의 비교가 makes the situation unfair. 그 상황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거를 버린대요. 자, 일단 A번 이제 풀어야죠. A번은 inequality 맞네요. 원숭이가 보상에서 불평등을 발견하면 자기 보상을 버린다고 합니다. 답은 4번이네요. benefit은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abundance는 우리 선지에서 이미 걸러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문을 읽어서 또 그 내용에 근거해서 풀면은 뭔가 풍성하게 보상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B로 가면은 자기 보상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보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 거절한다, 버린다 이 내용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약문부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문의 처음과 끝에도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스텝대로 가서 풀린다면요.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약문이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고 풀면은 시간을 좀 뭐랄까 효율적이지 못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우리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요 부분 읽고 문제 풀었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특히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푸실 때는 이런 요약문 풀이 스킬을 활용하셔서 시간 아끼시고 문제도 맞추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화이팅!